여러분 참 부동산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시장경제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규제 일본도잖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요. 박선호 제1차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부동산은 규제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제가 생각해서는요.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도대체 부동산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을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규제만 한다니까 이게 되겠어요? 지금 박선호 제1차관은요. 또 KBS 1TV인가요? 예,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뭐라고 했나 하면요. 필요하다면 다음 달이라도 주택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규제할 수 있다. 어디요? 김포하고 파주 말입니다. 또 두더지 잡겠다는 거죠. 또 두더지 잡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두더지를 잡으면요. 올라오는 놈을 한 방울 빵 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가 툭 올라와요. 또 한 그걸 땅 치자면 또 다른 데가 툭 올라와요. 이게 두더지 잡기 시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어떨 때는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한쪽을 잡으면 또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나서 지금 모두가 난리잖아요. 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면 도배를 하다시피 난리예요. 시장은 공급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규제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김포나 파주는 집값이 지금 엄청 올랐죠.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이 김포 같은 경우는요. 집값이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그대로를 보면요. 1.88%가 올랐습니다. 1.88%면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1.88%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계속 오르면요.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정부지로. 천정부지란 말은 제가 조금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쪽이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도요. 아, 이거 규제해야 되겠다. 규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달이라도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나 하면요.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요.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만 되면 됩니다.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만 되면 3배만 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물가 상승률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너스? 지금 전체 평균으로 한다고 해도 0점대, 0.3, 0.4, 0.5 여기에요. 그러면 적어도 집값이 1.5% 3개월 평균이니까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집값이 지금 1.88% 올랐잖아요. 그러면 3개월 평균이 0.5가 아니라 0.78? 78만 넘으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요. 지금 속도로 가면 한 7월 중순 정도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물가 상승률이 1.3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또 지정을 하겠죠. 김포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그만큼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두더지 잡기 시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김포 파주를 묶는다고 해서 다른 데가 안 오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요. 지방으로는요. 파주나 이런 데는 지금 이미 올랐다고 하지만 지방에 가면 천안 이런 데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천안 이런 데도. 천안도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서요. 공급 중심의 정책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공급 중심의 정책 자체가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 중심의 정책은 오롯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도요. 실거주 2년이 돼야 돼. 실거주 2년. 실거주 2년이 돼야 조합
조합원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합원의 권리를 주는 거죠. 근데 2년 거주하기가 쉬운가요? 어디? 예. 지금 벌써 전세를 줘놨는데 그러면 전세부터 빼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문제고요. 전세금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건 문제고, 전세금 대출을 해줘서 전세를 받으면, 아니면 집을 사면 주담대에서 집을 사게 되면 바로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예, 6개월 내에 입주해야 된대요. 아이들 교육은 어떡하고요. 이게 한꺼번에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집이라는 건요. 마치 시장에서 어묵 사 먹듯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둥근 어묵을 사 먹다가 이번에는 겹쳐진 어묵으로 사 먹고,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게 쉬운 일의 부동산이 그렇지 않잖아요. 6개월 만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팽배해지고 그 불만은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이 파주 여기가 김포거든요. 김포 신도시입니다. 김포. 예, 이 김포 신도시는 여기는 지금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규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겠죠. 묶는다고 해서 김포가 끝났다고 다른 데가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 예, 시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본인들이 실패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동안은 부동산이 이렇게 마구 올라가니까 전 정부 탓했어요. 요즘은 이제 전 정부 탓하는 게 아니라 투기꾼 탓해요. 투기꾼. 계획 투자를 하는 투기꾼을 탓합니다. 계획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기꾼입니까? 예, 그건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도 있어요. 시장 경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지금 누구든지 사고 팔고도 못해요. 강남 4동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대치나 청담이나 삼성이나 잠실동 같은 경우는요 사고 팔고도 못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사고 팔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을 너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심각한 지금 영향이 올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